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의 실수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개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월 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신고. 2024년 11월 초 쿠팡의 시스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유출 대상은 쿠팡의 3,370만 개 고객 계정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대한민국 인구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11월 21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로 며칠 뒤인 11월 25일 쿠팡은 성명 및 실업물상자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점차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람은 쿠팡의 내부 직원이었던 것입니다. 중국 국적의 개발자 A씨는 2022년 11월 쿠팡에 입사해 보안, 키관리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가 2024년 말쯤 퇴사했습니다. 그는 재직 중보한 키를 탈취한 뒤 회사 후 한국을 떠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순수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보안 키 탈취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근본적인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12월 1일 범정부 TF 가동. 12월 1일 정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초대형 범부처 태스크포스 TF를 공식 가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안 사건 수준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대응이었습니다. 상한 정부기관은 매우 광범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10개 이상의 부처가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ETF를 통해 세 가지를 중점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는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와 수사, 둘째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등의 제도 개선, 셋째는 입점업체와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쿠팡에 대해 세무조사, 안전점검 등 다양한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단일 문제를 넘어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3,370만 개의 3,000개, 숫자 차이의 의미. 12월 23일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쿠팡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 유출된 고객 계정은 3,000개뿐이었다는 것입니다. 3,370만 개에서 3,000개로 약 1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숫자였습니다. 처음 정부 발표와 쿠팡의 발표가 극명하게 대립했습니다. 쿠팡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유출 용의자는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저장한 것은 3,000개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로 정보를 전송한 흔적은 없었고 용의자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저장된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이 공개한 내용을 조사단이 일체 보고받은 바 없다며 정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사 대상인 민간, 기업이 일방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숫자 논쟁은 향후 보상액, 과징금 규모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12월 24일 쿠팡 정부 지시 따랐다 타임라인 공개. 정부의 비판이 이어지자 12월 24일 쿠팡은 정부와의 공조 과정을 담은 타임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쿠팡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이 공개한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1일 쿠팡은 정부 관계자와 만나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를 약속했습니다. 12월 2일 정부로부터 유출 사고에 대한 공식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몇 주간 거의 매일 정부와 협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 9일 정부는 쿠팡이 유출자와 직접 접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4일 쿠팡은 유출 용의자를 처음 만났고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트북 회수 부분입니다. 쿠팡의 설명에 따르면 유출 용의자가 증거 은폐를 위해 노트북을 하천에 투기했고 12월 18일 쿠팡이 직접 잠수부를 동원해 회수한 뒤 정부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12월 21일에는 정부가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유출자의 기기를 경찰에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 26일 국정원 경찰 지시 없었다 명확히 반박. 하지만 쿠팡의 주장은 정부기관의 전면 부정에 직면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2월 21일 공식 문자 공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쿠팡 사태와 관련하여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도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다만 외국인의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 분석을 위해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협의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같은 날 경찰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쿠팡과의 협의는 없었으며 쿠팡의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쿠팡의 주장과 정부기관의 설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쿠팡은 정부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10월 30일 쿠팡 의장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건이 벌어진 지 약 한 달이 지난 12월 30일 국회는 쿠팡 인체 김범석 의장을 대상으로 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려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가적 수준의 사건에서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김범석 의장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유는 해외 일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은 여론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 감시 속에서도 기업이 투명한 설명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건을 겪은 기업의 총수는 최소한 형식적인 사과와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2025년 초 복합적인 법적 문제로 확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2025년으로 넘어가면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여러 측면의 조사와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기존의 정보 유출 수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검경은 유출자가 실제 어느 정도의 정보를 탈취하고 외부로 전송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트북을 포함한 여러 증거물을 분석 중이었습니다. 특검은 별도의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외압 혐의를 중점 조사했습니다. 또한 5월에는 쿠팡이 자사 상품의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쿠팡의 택배 운송 사업자 인허가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쿠팡의 핵심 사업인 로켓 배송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정부는 또한 과징금 부과를 검토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41조 원이었으므로 최대 1조 2천억 원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의 쿠팡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집단 소송 카페 80만 명, 피해자들의 목소리. 이 사건은 수치적으로만 큰 것이 아니라 국민적 차원의 분노와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집단 소송을 추진하는 카페에는 8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370만 개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정확한 정보 공개. 실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유출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유출되었는지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었습니다. 둘째, 충분한 보상.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선례를 고려하면 1인당 10만 원 수준의 보상이 제시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3,370만 명 모두가 피해자라면 보상액은 3조 3,700억 원에 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책임 추궁. 기업의 총수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객관적 타임라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앞에 남겨진 질문들은 많습니다. 첫째, 정부와 기업의 협력 범위는 무엇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자체 조사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해야 하며 기업은 정부의 요청에 어디까지 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기업의 투명성입니다. 정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업이 일방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셋째, 책임성입니다. 대규모 사건 발생 시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넷째, 제도 개선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보안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부실이었던 만큼 향후 기업의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현재까지 경찰 수사, 특검 수사, 집단소송, 국제소송 등 여러 측면에서 진행 중입니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타임라인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보보호, 체계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정보보호 제도가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다양한 시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 성장시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